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빨리 실현을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3%대 그냥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게임주들이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슈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6,820원에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7,050원까지 올라서 좀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큰 틀, 그리고 흐름적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굳이 단타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끌고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2%든 3%든 빠르게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하고, 또 다음 넥스트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준비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 시황에 대해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날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시황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뭐 시장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아무도 참고를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틀을 갖고 가셔야지만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수익적인 부분 챙겼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덱스터예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모가디슈 최근에 이제 영화가 엄청나게 좀 흥행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고, 덱스터가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로만 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OTT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영상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영화가 굉장히 영화관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흥행에 대해서 덱스터가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슈를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리면은 이제 옵티시스, 그 다음에 뭐 바이브 컴퍼니, 에이트원, 코세스, 선희, 위직, 알체라, 뭐 덱스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덱스터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플러스 이제 OTT 관련주고, 그 다음에 영화 흥행적인 부분도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덱스터가 좀 반등이 좀 제일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VFX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덱스터도 너무나도 좀 흥행적인 부분인데, 묶여서 볼 수 있는 게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VFX 기술로 좀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다. 결국에는 이것도 메타버스랑 좀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VFX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그림이나 영상을 합성을 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거나 촬영이 제한적인 장면을 구현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게임, 영화 이런 컨텐츠 산업에서도 널리 분류가 되고 있는데, 막상 뭐 영화에서도 뭐 보시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람이랑 뭐 호랑이가 뭐 악수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거를 좀 실제처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을 보게 되면은 신과 함께가 있는데,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술들을 VFX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메타버스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왜냐, 너무나도 상승폭이 크게 진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쭉쭉쭉쭉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뭐 산업이라든지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재무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너무나도 좀 아쉬운 흐름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는 뭐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8년도 19년도 적자였다가 지금 20년도 좀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자, 조금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패스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가든 뭐 제일 먼저 튀어 오르던지 간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좀 패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세스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에는 OLED랑도 같이 묶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이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 대장 노릇을 했던 종목이 위직 스튜디오인데, 그러면 과거 대장. 자, 결국에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는 좀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나 좀 봤을 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 안 좋았는데 하반기 때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덱스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오목조목 좀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뭐 메타버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안 가는 거에 좀 들어가셔서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500원 좀 매수를 하셔서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 흐름 자체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저는 다시 한번 좀 노릴 생각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단기적인 거는 여기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2,500원 이쪽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손절 라인을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저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종목을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100종목이 다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없어요. 대신에 중장기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맨날 나오고 있는 부분,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좀 인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안정적으로 7월달 뭐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셔도 뭐 맨날 아이고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도 뭐 13%대의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항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뭐 수익적인 부분, 뭐 시장이 조금 애매해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원전이랑 좀 엮여 있는데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좀 아쉬운 흐름이 있어요. 워낙 뭐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가격 조정이 이게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원전 관련 이제 미국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손을 잡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전 세계의 원전 시장을 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미국에서는 눈 뜨고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이랑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을 분명히 막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 미국은 1등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번에 댓글로 보니까 좀 14,000원, 15,000원에 잡고 계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3만원대 한번 반이라도 좀 빼셨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5,000원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놓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사업성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항상 좀 시간적인 부분을 여유를 갖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게임주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조이시티, 카카오게임즈, 뭐 펄어비스, 네오이즈, 위메이드, 웹전 이런 다양한 게임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좀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크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뭐 조이시티, 그 다음에 펄어비스, 그리고 네오위즈, 위메이드, 웹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게임은 정신적 아편, 게임의 칼법은 중국, 게임주 일제히 하락, 이런 내용 자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도 이 공산국가예요. 세계 G2에 드는 거대 국가가 공산국가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교육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차단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SNS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차단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이 게임 시총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지만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뭐 게임주를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은 급락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올리는 모습 자체는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어디까지의 하락을 우리가 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웹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우리가 좀 들이댄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고, 다시 한번 주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기서 만나는 위치에서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게임즈도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 여기서 좀 메리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도 너무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갭상승으로 뛰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사시던지 간에 지금 위치,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서 올렸고, 그러면은 다시 어디까지 내려올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 그러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게임주들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